여러분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왜 전 세계를 궁금하게 만들고 감탄을 짜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베트남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기묘한 이야기, 독특한 풍습,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토바이 왕국이라 불리는 거리, 맛있으면서도 용기를 시험하는 음식들,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축제, 그리고 독특한 결혼 풍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S자 모양의 나라, 베트남을 다채로 운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베트남이 놀라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이곳의 거리, 음식, 풍습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놀라움에서 즐거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1번, S자 모양의 나라. 베트남은 세계 지도에서 독특한 S자 형태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독특한 지형은 베트남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었으며 흔히 S자 모양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지리적으로 베트남은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동쪽 비에트남이즈 쪽과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민무역 항로의 중심지로 이러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면적이 약 33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비교적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멕시코주와 비슷한 크기, 베트남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국토의 4분이 3위 구름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펜시판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광활한 숲, 웅장한 고원, 비옥한 평야, 그리고 3,000km 가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안선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롱베이, 할롱베이와 같은 아름다운 해변과 섬들이 있으며 마키 해변, 메이키 비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3위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54개의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로 각 민족은 고유의 언어, 전통 의상, 풍습, 관습,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 타이, 족은 습기와 야생동물을 피하기 위해 높게 지어진 목재와 대나무로 만든 전통적인 고상가옥으로 유명하며 집 아래 공간은 가축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챔, 족은 전통적인 솥지르기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로 일본어, 아랍어, 중국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어가 6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약간의 높이 변화만으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복잡한 호칭 체계 때문입니다. 많은 언어가 단순히 나, 와, 너를 사용하지만 베트남어는 나이, 감정, 관계, 존중에 따라 삼촌, 아저씨, 이모, 아줌마, 오빠, 언니 등 복잡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2번, 30세의 베트남 여성은 노처녀로 여겨진다. 베트남 여성은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섬세한 얼굴선, 작은 코, 깊고 매력적인 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고 균형 잡힌 체형으로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내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베트남 여성의 외모와 성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북부 여성은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과 날카로운 면모로 유명하며 패션에서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중부 여성은 부드럽고 우아한 매력을, 남부 여성은 중국과 프랑스 문화의 교류로 인해 개방적이고 친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브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기업 리더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즉 10개의 기업 중 거의 절반이 여성 리더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기술, 금융, 교육, 의료 등 주요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족을 우선시하고 부드럽게 말하며 온화하게 행동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CEO나 높은 직책을 가진 여성이라도 요리와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은 마치 만능 운동선수처럼 3가지 다른 일을 동시에 처리하며 각각의 일이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베트남 문화에서는 여성이 일찍 결혼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하며 30세가 넘으면 노처녀, 노여겨저 가족들로부터 결혼을 재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이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시대적 인기 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삶을 즐기기 위해 독신 생활을 선택하거나 늦게 결혼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믿음 대신 그들은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틴더, 데이트나우, 다테노와 같은 데이트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애 추구 트렌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우 유용한 비결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초롱커피. 현재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입니다. 매년 약 170만 톤이 커피를 수출하며 주로 로부스타, 로버스타 품종입니다. 베트남이 로부스타는 진하고 강렬한 맛과 높은 카페인 함량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호되며 인스턴트 커피와 에스프레소 생산에 적합합니다. 거의 모든 베트남 방문객은 독특한 맛의 베트남 커피를 선물로 사거나 직접 즐깁니다. 전통적인 로부스타 외에도 베트남 커피 산업의 독특한 제품 중 하나는 초롱커피 또는 부드럽게 불리는 위커피입니다. 이름처럼 이 커피는 초롱, 사양 고양이, 이선별된 로부스타 원두를 먹고 소화 과정에서 자연 발효된 원두를 배출한 후 이를 수집해 세척, 로스팅, 분쇄하여 만듭니다. 이 과정은 독특하고 진한 맛을 만들어내며 쓴맛이 적고 달콤한 뒷맛과 독특한 향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이 기묘한 생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초롱커피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고급 카페나 한정 수량으로 판매됩니다. 이 커피의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품질과 원산지에 따라 1kg당 수십만 원에서 130만 원, 1000달러 이상을 호가합니다. 독특한 커피 생산 외에도 베트남 사람들은 흥미로운 커피 제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이고 진한 맛을 내는 필터 커피로 흔히 연유와 함께 마십니다. 이 음료는 길거리 노점부터 고급 카페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전통적인 필터 커피 외에도 베트남은 창의적인 변형 커피로 유명합니다. 하노이의 명물인 에그 커피는 달걀 노른자, 연유, 뜨거운 커피로 만들어 부드럽고 달콤하며 크림 같은 거품을 냅니다. 코코넛 커피는 커피와 코코넛 밀크를 섞어 호치민이나 나트랑 같은 관광도시에서 즐기는 시원한 음료입니다. 밀크 커피는 블랙 커피, 연유, 얼음을 섞어 달콤하고 진한 맛을 내는 남부 지역이 인기 음료입니다. 그리고 백시우는 블랙 커피와 연유로 만들지만 더 부드러운 맛으로 아침에 강하면서도 마시기 쉬운 커피로 사랑받습니다. 4번. 오토바이 국민교통수단. 베트남은 약 7,500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된 진정한 오토바이 왕국입니다. 이는 거의 모든 성인이 오토바이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토바이가 전체 교통수단이 약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널리 보급된 첫 번째 이유는 저렴한 비용과 연료 효율성입니다. 베트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약 520만 원, 약 4,000달러로 새 자동차 가격은 1,300만 원, 약 1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에서는 자동차 구매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이어서 오토바이가 최적의 대안이 됩니다. 저렴하고 연료 효율이 좋은 점 외에도 오토바이는 유연성 때문에 선호됩니다. 베트남의 거리는 좁은 골목과 샛길로 가득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지만 오토바이는 어디든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오토바이는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화분부터 살아있는데 지나다까지 거의 모든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피가 크거나 기묘한 물건이라도 베트남의 오토바이는 놀라울 정도로 잘 운반해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극도로 혼잡해집니다. 차량이 빽빽하게 엉켜 움직일 틈조차 없는 광경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교통 시스템은 실제로는 꽤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는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며 베트남 사람들이 교통 흐름 속에서 오토바이를 조종하는데 초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느끼게 합니다. 오토바이와 기본적인 대중교통 외에도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교통수단인 침대버스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일반 버스와 비슷하지만 내부는 편안한 침대, 시원한 에어컨, 영화용 스크린, 무료 와이파이 등 마치 비행기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라 노선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2만 1,000원, 8에서 16달러 정도입니다. 이는 베트남 전역을 여행하는 배낭여행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으로 승객들은 편안히 잠을 자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리를 쭉 뻗고 있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5번.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미신적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이나 가게마다 있는 재물신재단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재단은 보통 출입구 근처 바닥에 놓이며 돈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에게 바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양을 피우고 재물을 올려 장사가 잘 되고 재물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은 날짜와 시간을 고를 때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신중히 선택합니다. 결혼, 개업, 중요한 일과 같은 큰 행사는 집주인이나 관련자의 나이와 운명에 따라 신중히 결정됩니다. 적절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이 꼬이거나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주로 영적인 요소, 풍수, 별자리 또는 에너지 의상충 여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예는 전화, 심카드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행운이 숫자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베트남 문화에서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숫자 4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 불길하다고 여겨지며 그래서 4층에 있는 집이나 숫자 4가 포함된 심카드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격이 더 저렴하게 매매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숫자 9는 중국 문화에서 영속성과 번영을 상징해 매우 선호됩니다. 그래서 숫자 9 가만히 포함된 예쁜 번호, 심카드는 매우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일반 심카드가 몇천 원에 불과한 반면 예쁜 번호, 심은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 번호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녀의 이름 짓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베트남 부모들은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풍수와 신수학에 따라 운명과 나이에 맞는 이름을 신중히 선택하며 이를 통해 자녀가 학업과 경력에서 행운과 성공을 얻기를 바랍니다. 6번. 베트남에서 흔하지만 기묘한 것들. 베트남에서는 길거리 이발소가 익숙한 풍경으로 특히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발소는 간판이나 고정된 가게가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 벽에 걸린 거울,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발사는 주민들에게서 작은 길거리 공간을 빌려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많은 고객을 찾기 위해 자주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주로 남성들을 위한 간단한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간 제약 때문에 머리 감기나 염색 같은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도나 귀지 제거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끄럽고 고급스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예약 없이 바로 이용 가능, 언제든 들를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중간소득층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습관은 베트남 사람들이 여름철에도 두꺼운 겉옷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기온이 35에서 섭씨 40도에 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리고 햇빛 아래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놀라운 일이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피부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햇빛은 피부 노화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 재킷, 긴 옷, 마스크는 건강을 지키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변에서도 비키니나 수영복 대신 온몸을 덮는 자외선 차단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 햇빛을 즐기기보다는 피부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또 하나 외국인 관광객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이 약국은 이사위 처방전 없이도 감기약, 기침약, 두통약, 심지어 항생제까지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경미한 질병에 대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어 서구의 복잡한 진료 과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7번. 베트남의 아내 납치, 풍습.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에는 아내 납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이름은 강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인들이 사랑과 결속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에 동의하면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 해와 가족에게 결혼 이사를 전합니다. 여성이 집에 머물며 결혼에 동의하고 양가의 수인을 받으면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성이 언제든 원치 않으면 떠날 수 있으며
누구도 강제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붉은 다오소 공동체에서도 독특한 결혼이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노래, 춤, 신부맞이, 조상제사 등 여러 의식으로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오 붉은 사회에서는 여성이 청혼하는 역할을 하며 결혼 후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제사는 보통 신부 집안이 관리하며 자녀는 어머니 이성을 따릅니다. 이는 여성이 가정에서 주요 결정권을 가지는 목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일부 베트남 민족의 장례식도 독특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깊은 연결에 대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 테이, 족과로, 족은 죽은 자에게 밥을 먹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밥이나 음식을 고인이 입 가까이에 가져다 놓으며 마치 그들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합니다. 하엔히 족은 고인을 상징하는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가족이 모여 조상을 초대해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이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영적인 결속을 보여줍니다. 북부 산악 지역의 코투 족은 매우 독특한 무덤 포기 의식을 가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장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지 몇 년 후에 치러지는 성대한 이식으로 영혼을 조상의 세계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의식에서 가족은 무덤을 다시 파고 뼈를 깨끗이 씻어 세도자기 항아리에 넣습니다. 의식은 며칠 동안 이어지며 춤과 노래, 풍성한 제물이 포함되고 전체 공동체가 참여합니다. 이는 코투족이 요심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생사순환에 대한 깊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8번 죽은 자를 위한 물건을 파는 시장. 베트남 남부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는 무리에서 열리는 수상시장입니다. 육지시장과 달리 모든 매매 활동이 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른 아침 수백 척의 배가 채소, 과일, 해산물, 심지어 아침 식사까지 싣고 강한 가운데에 모여 독특하고 활기찬 풍경을 만듭니다. 배 위에 실린 상품은 멀리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 배는 보통 상품 샘플을 걸어둔 대나무 장대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를 걸면 옥수수를 팔고 파인애플을 걸면 파인애플을 팝니다. 이 장대 광고 시스템 덕분에 구매자는 가까이 가지 않고도 쉽게 상품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는 강 위에서 거래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남부의 활기찬 수상시장과 대조적으로 북부에는 음양시장이라는 신비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를 은산자의 세계를 의미하며 이 이름은 두 세계가 만나 교류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행운을 빌고 불운을 쫓으며 조상과 고인을 기리기 위해 방문합니다. 음양시장의 특별한 점은 1년에 단 한 번, 음력설 4일 밤부터 5일 새벽에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오래된 사원 근처의 빈터에서 열리며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희미하게 빛나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짜냅니다. 음양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상징성이 강하며 향, 종이로 만든 제물, 제사에 쓰이는 전통 음식, 소금, 쌀, 술, 과일 등으로 구성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구매하는 품목은 검은 딱으로 이는 신비와 영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검은 딱을 싸서 의식에 사용하고 가족과 국기를 나누어 먹으면 불운을 쫓고 한 해 동안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시장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불문율로 흥정하지 않고 돈을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매자는 가격을 깎지 않고 판매자는 돈을 확인하지 않으며 모든 거래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이루어져 신뢰와 진심을 강조하며 이익보다는 정성으로 선시합니다. 9번 베트남 매밥 문화. 베트남 매밥 문화는 활기차고 다채로우며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부터 전통적인 문화체험까지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킵니다. 그중 하나는 밤시장으로 수백 개의 노점이 옷, 독특한 기념품,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며 북적입니다. 관광객은 현지 특산물을 쉽게 찾고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루프탑바가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배경으로 음료를 즐기며 경쾌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세련된 분위기와 최신 DJ가 있는 나이트클럽도 크게 발전하며 젊은이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밥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보다 소박한 체험인 비아호이 맥주입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길거리 맥주집은 저렴한 생맥주를 제공하며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모임 장소입니다. 또한 강변 카페나 보행자 거리는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노래방도 매우 인기 있는 오락으로 소박한 가게부터 고급 노래방까지 친구, 가족 모임에서 누구나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밤문화를 즐길 때 안전하고 완벽한 경험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붐비 있는 장소에서는 소지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늦은 밤 기가 시에는 그랩이나 비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차량 후 출입을 이용해 바가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베트남의 신비로운 장소들. 베트남에는 으스스한 폐건물부터 완전히 탐험되지 않은 신비로운 동굴까지 다양한 미스터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안강 호텔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제사업가들에게 유명했던 이 호텔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외국 기업이 세 층을 통째로 임대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계약, 임대료, 인테리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층들은 항상 잠겨 있었고 밤새 불이 꺼져 있었으며 창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고 직원들의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모든 인테리어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비밀의식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비슷하게 하노이의 긴마 300번지 별장은 30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심 이오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호스텔이나 사무실로 개조하려는 프로젝트는 며칠 만에 취소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일부는 이 별장이어도 과거가 있는 흉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 시도마저도 미스터리하게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신비로운 자연경관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인정받는 손둥, 선수옹 동굴입니다. 폭약 해방, 폭 NHA 캐뱅 국립공원에 위치한 이 동굴은 약 9km 길이, 천장 높이 200m에 달합니다. 손둥은 지질학적 경이로움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태계를 가진 별도의 세계로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동굴 안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80m 높이의 종류석이 있어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손둥은 베트남이 탐험가들에게 선사한 선물로 불립니다. 하지만 방문은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이곳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매년 제한된 수의 관광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390만 원, 3,000달러이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엄준한 지형을 통과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11번. 베트남의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면 하롱베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600개가 넘는 석회암섬들이 청록색 바다 위에 떠있는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관광객은 배를 타고 섬 사이를 누비며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하거나 카약을 타며 장엄한 풍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이나 일출 시간이 몽환적인 풍경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파, 눈수묵화 같은 풍경으로 나타납니다. 황년산맥에 자리 잡은 사파는 계단 식문밭과 시원한 연중기호, 원시적인 삶이 아름다움으로 관광객을 매료시킵니다. 트레킹을 통해 H몽, 다오, 민족의 마을을 방문하며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파는 또한 인도차이나의 지붕, 인판 시판, 펜시판을 등반하는 관문으로 이곳에서 구름바다와 장대한 산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다낭, 이기네병과 독특한 용다리로 눈에 띕니다. 이는 자연이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근처에 호이안, 은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풍스러운 거리, 등불로 장식된 거리, 고택, 낭만적인 와이강으로 유명합니다. 호이안은 건축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분위기로 관광객을 매혹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진주섬, 푸꾸옥, 푸퀴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오해변, 바이사오, 위고운 백사장, 투명한 바닷물, 풍부한 해양 생태계로 유명한 푸꾸옥은 휴양과 수상 활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입니다. 산호초 다이빙, 해변에서 휴식, 밤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자연과 가까운 육아를 제공합니다. 12번. 베트남이 맛있지만 도전적인 음식들. 베트남은 수많은 매력적인 요리로 아시아의 음식 천국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베트남 음식의 영혼이라 불리는 포입니다. 뼈와 비밀스러운 양실료로 끓인 맑고 달콤하며 깊은 맛의 육수, 부드러운 쌀국수, 얇게 썬 소고기나 닭고기, 향신초, 라임, 고추가 어우러져 섬세하고 균형 잡힌 풍미를 자랑합니다.
모든 끼니에 적합한 요리입니다. 다음은 벤미로. 프랑스의 바게트와 베트남이 재료 및 양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음식입니다.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속, 차쇼, 파테, 구운 고기, 소시지 등 다양한 속재료와 신선한 채소, 절인 채소, 특별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간단하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아침이나 점심으로 빠르게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컴탐도 빼놓을 수 없는 남부의 대표 요리로 쌀알과 함께 구운 갈비, 계란찜, 돼지 껍데기, 오이, 그리고 달콤 새콤한 영감 소스를 곁들여 매력적인 조합을 완성합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요리는 트렁빗론, 오리알베아, 로, 낙담, 향신초, 과라임 소금 후추와 함께 먹습니다. 외관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도 많지만 영양가가 높아 체력을 증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티에켄 과감한 사람들을 위한 공포스러운 도전 요리입니다. 신선한 동물의 피에 넣은 맘, 라임, 볶은 땅콩을 섞어 젤리 같은 질감으로 만들며 생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이 요리는 여러 지역에서 인기 있지만 생재료로 인한 건강 위험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요리입니다. 가장 때담한 요리는 듀옹듀아, 코코넛벌레로 서남부 지역의 야자나무 속에서 사는 유충입니다. 튀기거나 굽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상태로 농맘에 찍어 먹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하며 고소한 맛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영양가 높은 별미로 여기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꿈틀거리는 유충을 한입 베어 무는 것이 큰 충격일 것입니다. 어떤 요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트렁빗로운 이나 꿈틀거리는 듀옹듀아를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13번 베트남이 독특한 축제들. 페트 엥가이언단, 음력설. 베트남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새해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시기입니다. 설을 앞두고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고 복숭아꽃, 매화, 귤나무, 붉은 대련으로 집을 장식합니다. 벤청, 벤테트, 절인 양파 등 전통 음식이 정성껏 준비됩니다. 설 기간 동안 가족들은 구정을 맞아 오래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식을 치르며 친척과 친구를 방문해 붉은 봉투, 리시, 로세 뱃돈을 주고받으며 좋은 축복을 전합니다. 사자춤, 용춤, 민속놀이로 거리가 활기로 가득 차며 따뜻하고 단합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음력 1월에서 3월 사이 하노이에서는 북부 최대의 불교 순례지 중 하나인 허옹 파고다 페스티벌, 향사축제이 열립니다. 수천 명의 불자와 관광객이 건강, 평안, 행운을 빌기 위해 모입니다. 향사로 가는 여정은 앵땅이시적인 풍경과 석회암산을 배경으로 배를 타고 시작되며 이후 도보 또는 케이블카를 타고 양적동, 천주사 같은 신성한 사찰과 동굴을 방문합니다. 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독특한 영적 분위기에 빠질 기회입니다. 헝킹즈 템플 페스티벌 음력 3월 10일부터 푸소에서 열리며 나라를 세운 원앙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이는 물을 마실 때 근원을 기억하라 능도리를 나타내는 큰 행사입니다. 상전에서 엄숙한 양제사의식이 진행되며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합니다. 축제는 소환노래, 동북, 사자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으로 활기차게 펼쳐집니다. 14번 베트남이 생활비. 베트남은 높은 삶의 질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점점 더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 파리 같은 비싼 도시들에 비해 베트남의 생활비는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편해와 편안함은 충분히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 도시의 집세는 꽤 저석적입니다. 도시 및 침실 1개 아파트는 월세가 약 52만 원에서 104만 원, 400에서 800달러입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32만 5천 원에서 65만 원, 250에서 500달러로 더 저렴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13만 원, 100달러 미만입니다. 음식면에서 베트남은 미식가들의 천국입니다. 약 1,300원에서 2,600원, 1에서 2달러로 뜨거운 포, 구운 고기 쌀국수, 번시트 누옹, 배부른 컴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한다면 주당 약 32,500원, 25달러로 시장이나 슈퍼에서 신선한 채소, 고기, 생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상 이동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랩, 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나 택시는 5에서 10km 거리에 3,900원, 물결표 6,500원, 3에서 5달러입니다. 시내버스는 65원,
0.5달러 미만입니다. 많은 외국인은 월 65,000원, 50달러. 오토바이를 렌트해 혼자 판도시를 유연하게 이동합니다. 기본 비용 외에도 다른 서비스도 저렴합니다. 체육관 회원권은 헬스장 등급에 따라 월 19,500원, 물결표 65,000원, 15에서 50달러입니다. 세탁은 킬로당 1,300원, 물결표 2,600원, 1에서 2달러입니다. 치과검진 같은 의료 서비스도 저렴해 13,000원, 10달러부터 가능하며 비용 걱정 없이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월 91만원, 물결표 117백만원, 700에서 900달러 예산으로 먹고, 이동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많은 외국인이 베트남을 장기 거주지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15번. 베트남 여행 시 중요한 주의사항. 베트남은 풍부한 문화, 다양한 음식, 놀라운 풍경으로 멋진 여행지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순조롭고 기억에 남도록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서류와 비자를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국제여행자는 단기 면제 국가를 제외하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약 32,500원, 25달러, 내전자 비자를 신청하거나 베트남 도착 시 승인서를 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수단을 고려하세요. 오토바이는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지만 특히 대도시의 교통은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그랩이나 비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하세요. 메이아 1인, 비나순 같은 평판 좋은 택시도 안전한 선택입니다. 셋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세요.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입니다. 사찰, 절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옷차림을 하고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카오, 안녕하세요. 캐몬,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베트남어 인사는 큰 호감을 얻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흥정은 일반적이지만 유쾌하고 예의 바르게 하세요. 넷째, 음식과 건강에 주의하세요.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안전을 위해 붐비고 깨끗한 가게를 선택하세요. 생수는 가장 안전하며 출처 불분명한 얼음은 피하세요. 위장이 예민하다면 매운 음식이나 생소한 음식에 주의하고 설사약, 감기약 같은 기본약을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화폐와 결제, 베트남의 화폐는 동, VND입니다.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에 좋은 환율을 얻으세요. 현금은 특히 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서 널리 사용되며 신용카드는 호텔, 큰 레스토랑, 쇼핑몰에서만 주로 사용됩니다. 당신은 베트남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독특한 점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이 유용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탐험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